태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연이은 사고와 시스템 마비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면서 태국 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너무 보수적이라며 거절하고 중국의 저가 제안을 선택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과의 계약에는 다른 국가 기술 도입 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독점 조항이 숨어 있었는데요. 과연 태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저는 에린 밀러입니다. 34살이고 글로벌 스마트 도시 기업에서 전략팀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태국 정부와의 협업을 위해 방콕에 파견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방콕의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정부 청사를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웅장하더군요. 유리로 된 외벽이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마치 거대한 거울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확 불어와서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태국이 추진하는 초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입찰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한국, 미국,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여러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에서 온 시오테크 팀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중국 대표단이 자리했더라고요. 모두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중국 팀 쪽을 보니 나이 든 간부 한 명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가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듣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방콕 외곽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단순히 건물 몇 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교통, 통신, 전력, 상하수도, 심지어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각 팀의 제안서를 차례로 검토했어요. 먼저 한국 시오테크 팀의 자료를 봤는데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시민 한 명 한 명의 동선을 추적해서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드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3분 이내에 대응팀을 파견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정전이 발생해도 즉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고 통신 장애가 생겨도 우회 경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측 제안서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겉표지는 화려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구체적인 기술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대신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가격은 다른 업체의 절반 수준이고 완공 기간도 절반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건지, 과거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는데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세밀한 기술 설명을 하는 동안에는 지루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중국팀이 저가와 단기간 완공을 강조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모두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태국 고위 관료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 깐깐하고 느려요. 우리는 속도와 비용이 먼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속도와 비용만 따지다가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민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시오테크에서 파견된 한국계 엔지니어였는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말했어요. 그 결정,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야. 결국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의 제안을 선택했어요. 발표가 있던 날, 저는 회의실 뒤쪽에 서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관료가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완공 일정을 고려해
중국 측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국 정부 관계자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중국 측은 실적도 없고 백데이터도 없어요. 왜 그쪽을 선택한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에린 씨, 우리도 한국 기술이 훌륭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선거까지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 관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빠르고 싸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하실 거예요.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관료는 오히려 웃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중국이 보장했어요. 문제없이 완공하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예상했던 결과예요. 태국 정치인들은 단기 성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기적인 안정성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저는 민석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중국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작은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국이 내린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한국 시오테크팀이 제시한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되었고 안전장치도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반면 중국 측 제안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실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언론에서 이 소식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의 기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태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건설 확정, 저비용으로 미래 도시 실현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태국 공과대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의 검증 없이 저가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한번 잘못 구축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정부의 화려한 발표와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에 가려져서 말이죠. 저는 민석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국 정부를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들,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중국 측 제안의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찾을 겁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도시 전체가 망가진 다음에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도입된 태국의 스마트 시티가 개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미국 본사에서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고는 아침 출근 시간에 일어났어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로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모든 교차로의 신호등이 동시에 멈춰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죠. 더 심각한 건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스마트 버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버스 안에 갇혀버렸어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문도 열리지 않고 심지어 운전기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의 더운 날씨에 밀폐된 버스 안에 3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승객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를 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구급차들이 곳곳에서 출동했고 탈수로 쓰러진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심각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다운되면서 도시 전체가 정전되어 버렸어요. 병원, 학교, 관공서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암흑에 빠져버렸죠. 백업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 태국 상황 봤어? 민석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네, 봤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심각해요. 민석은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중국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각 시스템 간의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장치도 부실해요. 하나가 문제되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이틀 후에는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어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심지어 유선전화도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해했고 비상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도 할 수 없었죠. 태국 언론들이 발빠르게 이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댔지만 사고가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거죠. 태국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냐? 멍청 시티지. 중국산 통조림 도시 같다.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심지어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톱 시티라는 조롱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태국 정부가 처음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 시스템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놨거든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거든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살 수 있다며 정말 기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었고요. 태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민석과 함께 한국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시오테크 본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은 질서 기반 알고리즘이라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철저히 분석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봐요, 에린.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노인분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요.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별도 경로도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시민들의 삶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모든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하나가 문제되어도 다른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반면 중국 시스템은 정말 조잡했어요. 각 시스템이 따로 놀고 있어서 연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였어요. 마치 엉성하게 짜맞춘 퍼즐 같았죠.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태국 정부에 다시 한번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국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태국 관료는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세요.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관료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중국 측에서 곧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중앙 관제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중국 서버를 통한 외부 침투였어요.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해서 전체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해버렸죠. 그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신호등이 마구잡이로 바뀌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들이 갇히고 심지어 병원의 의료 장비까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중국 측에서 해킹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지 기술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하고 수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철학의 차이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냥 싸고 빠르게만 만들려고 하죠. 그 차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해킹 사건 이후 태국의 스마트시티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태국이 국제 행사를 유치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도시 전체의 조명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행사였는데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시가 완전히 암흑에 빠져버렸죠.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화려한 조명쇼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작 행사가 시작되니까 아무것도 안 켜지는 거예요. 각국 정상들과 기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더 웃긴 건 중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인데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태국 총리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각국 정상들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그 다음 날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국의 스마트시티 대참사, 중국 기술의 허점. 드러나 21세기 최대 국제망신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어요. 태국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정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다니요. 특히 태국 젊은이들의 반응이 가슴 아팠어요. 소셜미디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피한 적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정말 착잡해하더라고요. 에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태국 정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술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중국 측에서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며 변명만 늘어놓았죠. 하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태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중단하라, 중국 기술 아웃, 우리 세금 돌려내라 같은 구호들이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태국 정부는 우리를 다시 찾을 거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국제적 신뢰도까지 잃었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이미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민석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린,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복구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책임감 있는 엔지니어다운 생각이었죠. 저는 민석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여줘야 해.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기능만 좋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기술이라는 걸 말이야.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한 태국 정부가 결국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SOS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에린 씨, 혹시 한국 기업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어봤어요. 처음에 한국 제안을 거절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죠? 너무 깐깐하고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말문이 막히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단순히 복수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태국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석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민석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시오테크 본사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정식 입찰을 거절한 이후에 이렇게 뒤늦게 요청하다니 복구 계약도 조건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처음에 무시당했는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의 통화에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에린,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기능만 좋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기술이라는 걸요. 지금이 그걸 증명할 기회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한국 기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태국 정부를 설득해서 제대로 된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기로요. 태국 정부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임시방편으로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그러자 태국 관료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비용도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태국 정부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국제적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결국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한국과의 계약이 거의 성사될 뻔했는데 중국 측에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구 개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가장 큰 무기는 계약서에 숨겨져 있던 독점 조항이었습니다. 중국 측 변호사가 나타나서 태국 정부에 통보했어요. 계약서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태국이 다른 국가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독점권 위반으로 간주되어 배상금 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교묘한 함정이었죠. 태국 정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2억 달러라는 돈은 태국에게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스마트시티 건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태국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싸고 빠르다며 유혹해놓고는 나중에 발목을 잡는 수법이었죠. 태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린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억 달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기하면 태국은 정말로 끝장이었어요.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망신당한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태국은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예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해서 국민을 포기할 건가요?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레린,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태국이 지금 여기서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당장의 손실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2억 달러를 물어주고 나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계산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정부가 중국에 굴복하면 안 된다. 배상금은 우리가 나눠서 낼 테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앞장섰어요. 그들은 배상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의 의지와 용기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중국 측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배상금을 줄여줄 수 있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회유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태국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나서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그 순간 태국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침내 태국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에서도 즉시 반응이 왔어요. 시오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 지원을 약속했어요.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죠.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 이끄는 한국 기술진들이 태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대단한 환영을 받았어요. 공항에 나온 태국 사람들이 코리아 테크놀로지라고 외치며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하지만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마치 잘못 지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과 같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작업 현장을 정리해주고 심지어 야간 작업할 때 조명까지 설치해주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민석은 매일 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레린, 정말 신기해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몰랐어요. 덕분에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석 달 후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스마트시티는 정말 완벽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했고 안전장치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국 시스템에서 계속 발생했던 오류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교통 흐름도 원활해졌고 전력 공급도 안정되었고 통신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국 국무총리는 한국의 공식 사과와 감사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기술과 성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조명들이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 빛들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어요. 민석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민석, 정말 고생 많았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 민석의 목소리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에린도 고마워요. 처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결국 한국이 답이었어. 세상에는 싸고 빠른 것들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런 기술을 만드는 나라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